2017년 12월 캐나다 최고의 억만장자 부부가 자신의 대저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현장은 강도 사건처럼 어질러져 있지도 않았고 침입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살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발표합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무려 3,50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 베리와 허니 셔먼 부부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셔먼 부부의 대저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궁 속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복잡한 인간관계와 거대한 자본, 그리고 권력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캐나다 사회에 잊히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오전, 캐나다 토론토 노스요크. 평화로워 보이는 부유한 주택가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셔먼 부부의 저택은 당시 매물로 나와 있었고 이 집을 안내하던 부동산 중개인은 지하 실내 수영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집주인 부부가 수영장 난간 앞에서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섬뜩했습니다. 남편 베리 셔먼은 다리를 꼰 채 불편하게 앉아 있었고 아내 허니 셔먼은 그의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에는 가죽 벨트가 단단히 감겨 있었고 그 벨트는 다시 수영장 난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두 사람 모두 팔이 뒤로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장은 너무도 비정상적이었으며 단순한 사고나 자살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신고는 캐나다 전역을 뒤흔들 미제 살인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캐나다의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며 수많은 가설과 논쟁을 낳았습니다. 베리 셔먼은 캐나다 제약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최대 제네릭 제약회사 가운데 하나인 아포텍스의 창업자였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은 약 3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캐나다 기업가 정신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일궈낸 그의 일대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선사업가로 널리 알려진 아내 허니와 달리 사업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경쟁 제약회사와의 끊임없는 특허 분쟁, 정부 기관과의 법정 다툼, 심지어 자신의 친척들과도 수많은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적이 많은 사업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논란이 교차하는 드라마 그 자체였으며 이러한 배경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질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의외의 판단을 내립니다. 집안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거의 없었고 고가의 귀중품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깔끔한 현장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 또한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점은 경찰이 초기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처음에는 살인 사건이 아닌 살인 마이너스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즉, 베리 셔먼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초기 발표는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가 가정 불화나 우울증을 겪었을 것이라는 섣부른 추측까지 내놓으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판단에 즉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행과 사업 일정이 예정돼 있었고 사망 당일에도 베리 셔먼은 직원들과 업무 이메일을 활발하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내 허니 역시 친구들과의 약속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난하며 부모님이 자살했을 리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초기 판단이 성급했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강한 반발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법의학 전문가와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증거와 부검 결과를 철저히 분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은 다른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두 사람 모두 타인에게 목이 졸려 살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목에 감긴 벨트의 매듭 방식이나 팔이 묶인 방식 등은 자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타살의 증거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살인 사건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들의 발표는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여론은 경찰의 초기 판단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 커지자 경찰도 결국 재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6주 만에 토론토 경찰은 기존 입장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셔먼 부부는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이며 이 사건은 명백한 이중살인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미 초동 수사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사건은 더욱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경찰은 이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지만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베리 셔먼에게는 원한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쟁 제약회사와의 끊임없는 특허 분쟁, 가족 간의 거액 소송, 사업 관계자들과의 복잡한 갈등까지 수사 대상은 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용의자로 거론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보복 재산 분쟁, 청부살인 등 수많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느 하나도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방대한 수사 자료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았으며 실타래처럼 엉킨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포텍스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나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뚜렷한 실마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천 시간 분량의 CCTV를 분석했고 수백 명의 관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밤낮 없이 수사에 매달렸지만 뚜렷한 단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사건은 점점 장기 미제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4년 뒤인 2021년 경찰은 마침내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의 영상을 공개하며 수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이 영상은 대중에게 공개되며 범인 검거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눈 덮인 거리 위를 걷는 검은 옷차림의 인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성별조차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인물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발을 끄는 듯한 특이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인물은 워킹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중요한 용의자라고 발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워킹맨이 셔먼 부부의 자택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준비하거나 실행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워킹맨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는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건 현장 근처를 지나던 무고한 시민이었을까요? 워킹맨의 존재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셔먼 부부 살인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셔먼 부부의 자녀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이후 2,500만 달러를 추가하여 현상금을 무려 총 3,50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도 손꼽히는 거액의 현상금으로 범인을 잡겠다는 유족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액수의 현상금은 사건의 해결에 대한 유족들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거의 9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거액의 현상금은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으며 캐나다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캐나다 최고의 억만장자 부부는 왜 자신의 집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을까요? 누가, 왜 그들을 살해했을까요? 경찰이 처음부터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초기 경찰의 판단 오류는 진범을 놓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사건 현장에 처음부터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공개된 워킹맨은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수많은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시스템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셔먼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잔혹한 미제 사건은 캐나다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많은 이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고 셔먼 부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향한 탐색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베리와 허니 셔먼 부부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 삶의 복잡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되새기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여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